여러분, 우리 아이 밥 먹는 습관이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둘이 키우면서 몰랐던 것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지금 우리 아이 밥 어떻게 주고 계세요? 저도 단순하게 밥만 잘 챙겨주면 되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밥을 아무리 잘 챙겨도 먹이는 방식이 잘못되면 소용없더라고요. 오늘은 그 얘기를 해볼까 해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우리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물론 강아지 평균 수명이 품종마다 다르지만 대형견 기준으로 10년에서 12년 정도예요. 근데 이 습관들이 쌓이면 그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짧아질 수 있어요. 오늘 얘기할 6가지 다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반복되는 것들이거든요. 첫 번째, 너무 많이 먹이기. 가장 흔하면서 후폭풍이 큰 문제예요. 특히 저희 엄마가 둘이 밥 줄 때 배고파 보인다며 정량보다 많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니에요. 몸 전체에 만성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생각보다 훨씬 조심해야 해요. 비만이 되면 소형견은 슬개골 탈구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특히 둘이처럼 대형견은 원래도 관절이 버텨야 하는 무게가 큰데 지금은 신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도 체중이 계속 늘어나면 언젠가는 좋아하는 공놀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대형견은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고관절 이형성증인데 슬개골 털구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관절 이형성증은 아마 다들 생소하실 텐데요. 엉덩이 뼈가 딱 맞지 않아서 걷거나 뛸 때 아픈 병이에요. 사람도 무거운 배낭을 메고 계속 걸으면 무릎이 빨리 상하듯이 체중이 늘면 고관절 질환이 더 빨리 진행돼요. 건강한 고관절은요, 스마트폰 충전기에 비유하면 콘센트 구멍 속에 플러그가 아주 깊숙하고 꽉 막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아무리 흔들어도 빠지지 않고 튼튼하죠. 근데 이형성증은요, 구멍이 너무 얕아서 플러그가 끝까지 안 들어가고 덜렁거리는 상태예요. 걸어 다닐 때마다 뼈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덜커덕 흔들리니까 뼈끼리 부딪혀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생각만 해도 너무 아프겠죠. 둘이도 공놀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이런 아이가 뛰는 걸 망설이게 된다면 상상만 해도 정말 슬플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람 음식 자주 주기. 물론 강아지가 먹을 수 있는 몸에 좋은 음식들도 많고 화식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저도 사료랑 같이 주고 있고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삼겹살, 치킨, 짠 국물류, 햄, 소세지, 튀김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음식들은 장기적으로 주면 췌장염, 비만, 심혈관 부담이 늘어나거든요. 당연히 이렇게까지 주지는 않겠지만 근데 견주분들 아시잖아요. 배달음식 시켜놓고 한눈 팔거나 내일 치워야지 하고 깜빡했더니 강아지가 설거지까지 끝내준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있답니다. 하하. 세 번째, 급하게 먹도록 방치, 식사 후 바로 산책. 사실 이 2가지는 세트예요. 급하게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고 그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위에 부담이 훨씬 커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얘기할게요. 저희 둘이가 딱 이 케이스예요. 굶기지도 않는데 식탐이 엄청나서 씹지도 않고 몇 초 만에 사료를 흡입하듯이 먹어버려요. 그렇게 급하게 먹으면 살에 들림, 구토, 드물게는 기도 막힘까지 위험할 수 있어요. 특히 둘이처럼 가슴이 깊은 품종들, 그레이트 데인, 독일 셰퍼드, 골든 레트리버, 스탠다드 푸들은 위가 아래로 길게 늘어진 구조라 위가 회전하기 쉬워요. 저희 둘이도 골든 리트리버, 스탠다드 푸들이 섞인 골든두들이라 딱 이 얘기에서 자유롭지 않은 거죠. 급하게 먹고 공기를 많이 삼킨 상태에서 바로 뛰어놀면 위에 가스가 차면서 심하면 위가 뒤틀리는 위험전까지 올 수 있는데요. 위는 음식을 담는 주머니인데 이게 뒤틀리면 입구와 출구가 모두 막혀버려요. 안에 있는 가스는 나가지 못하고 혈액순환까지 차단되면서 위벽이 괴사하는 무서운 질환이에요. 빨대를 꽉 꺾으면 물이 안 나오듯 위도 꺾이면 안에 내용물이 꽉 갇혀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저 이거 찾아보다가 진짜 소름 돋았어요. 정말 조심해야겠더라고요. 펍메드에 올라온 실제 수의학 논문들을 보면 위험전은 치료를 받아도 사망률이 최대 30%에 달해요. 위가 뒤틀리는 순간 혈류가 차단되면서 몇 시간 안에 쇼크나 장기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구에서 특히 강조하는 게 수술까지 시간이 짧을수록 생존율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되는 증상이 보이면 좀 이따 보자 하면 안 되고 바로 병원 가셔야 해요. 위험전 증상은 배가 빵빵하게 붓고 토할 것 같은데 막상 토가 안 나오고 갑자기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3가지 보이면 진짜 바로 가셔야 해요. 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산책이 너무 중요하다고 하니까 일 끝나고 피곤한데 둘이 밥 후딱 먹이고 바로 산책 나갔거든요. 산책 중엔 멀쩡했는데 집에 와서 갑자기 먹은 밥을 다 토하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밤에 병원에 갔더니 대형견은 밥 먹고 30분은 지나고 산책을 하는 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냥 수의사 선생님 개인 의견이 아니라 급하게 먹는 것과 식후 격한 활동이 실제 논문에서도 위험전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혀요. 지금은 저 무조건 밥 먹이고 30분 기다렸다가 나가요. 피곤해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별표 돼지꼬리 땡땡해서 꼭 기억해 주세요. 네 번째, 식사 시간을 매일 들쭉날쭉하게 하기. 강아지들은 예측 가능한 일상을 좋아해요. 식사 시간은 물론 산책이나 수면 패턴도 일정하게 해주는 게 좋거든요.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면 공복성 구토, 폭식, 소화불량, 음식 집착 같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어요. 가능한 한 비슷한 시간대에 밥을 주시는 게 좋고요. 다만 한두 시간 정도 차이는 대부분의 건강한 강아지에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다섯 번째, 영양 균형 없는 수제식만 주기. 화식하시는 분들이 은근 많더라고요. 제 지인도 강아지 화식을 먹이고 있긴 한데 이게 지식 없이 그냥 먹이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어요. 아이마다 필요한 영양분이 다른데 유튜브나 인터넷 보고 그대로 따라하거나 채소, 고기만 많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칼슘, 인, 비타민, 미네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화식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급여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섯 번째, 오래된 사료 주기. 사료는 개봉 후 시간이 지나면 지방이 산패되고 영양소가 줄어들어요. 특히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보관된 사료는 곰팡이나 세균에 오염될 위험도 있고요. 이런 사료를 계속 먹이면 소화불량, 설사, 식욕 저하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기준은 간단해요. 미개봉 상태에서는 유통기한 내, 개봉 후에는 4주에서 8주 이내 소비가 일반적인 관장이에요. 특히 여름철엔 품질이 더 빨리 떨어지니까 요즘 같은 날씨엔 한 번 더 신경 써주세요. 저도 둘이 사료 살 때 소분해서 밀폐용기에 넣어두는 편인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오래 신선하게 유지되더라고요. 큰 포대 한꺼번에 사시는 분들 특히 참고하시고요. 냉장고 보관은 피해주셔야 해요. 넣었다 뺐다 하면서 결로가 생기고 사료 속 기름이 산패될 수 있거든요. 오늘 얘기한 것들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매일 쌓이면 우리 아이 수명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하나씩만 바꿔도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내용들 저도 둘이 키우면서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알게 된 것들이에요. 몰라서 실수했던 것도 있고 알고 나서 뜨끔했던 것도 있고요. 완벽한 견주가 되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아이가 제 곁에 조금 더 오래 있으면 해서 그 마음 하나로 공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봐주셨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도 우리 아이들한테 최선을 다하는 견주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